윤정은 늦은 오후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무심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스치는 바람은 한때는 위로였지만 이제는 그저 습관처럼 느껴졌다. 하루하루를 채워왔던 분주함이 사라지니 고요 속에서 텅 빈 구멍만 더 크게 다가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 그는 한때 견실한 사업가였지만 동업자의 배신으로 사업에 실패하고 끝내 병마에 쓰러졌다. 윤정은 남은 빚을 갚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제 몫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제야 삶의 작은 여유가 찾아왔지만 윤정의 마음은 오히려 텅 비어갔다. 아침 식탁에 앉으면 맞은편 빈자리가 낯설게 다가왔다. 시장 일을 마치고 돌아와도 반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웃들은 고생 끝,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말했지만 윤정은 알 수 없는 쓸쓸함에 자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손주 이야기를 나누는 또래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자신에게는 도무지 닿지 않는 먼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가끔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그 물음은 매일같이 가슴속에 파문을 일으켰다. 윤정의 평온한 일상은 그렇게 조금씩 균열을 드러내고 있었다. 어느 날이었다. 윤정은 친척의 부고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들어섰다. 익숙한 향 냄새와 낮게 울려 퍼지는 곡소리가 공기를 눌렀다. 유족에게 절을 마치고 자리를 나서려던 순간 시선이 멈췄다.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어딘가 낯익은 얼굴, 그러나 쉽게 떠올릴 수 없는 이름.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정을 바라봤다. 순간 오래된 기억의 조각이 번쩍 빛나듯 되살아났다. 학창시절 수줍게 미소 짓던 소년의 얼굴이 겹쳐졌다. 윤정? 그가 먼저 말을 건넸다. 목소리에는 놀람과 반가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윤정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이네요. 민호 씨. 짧은 인사였지만 공기가 달라졌다. 그들은 잠시 마주선 채 말을 잇지 못했다. 장례식장의 무거운 분위기 때문인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재회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민호는 먼저 자리를 옮기자며 복도를 향해 걸었다. 윤정은 따라 나섰다. 복도 창가로 비치는 겨울 햇살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내렸다. 어떻게 지냈어요? 민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윤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웃음을 가장했다.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아이들도 다 커서 이제 좀 한숨 돌릴 수 있어요. 그 대답에 민호의 얼굴에 잠깐 어둡고도 미묘한 빛이 스쳤다. 그는 손끝으로 넥타이를 매만지며 시선을 돌렸다. 윤정 씨는 여전히 그때 모습 그대로네요. 윤정은 웃으려다 문득 마음속이 서늘해졌다. 그녀도 알았다. 자신이 그대로일 리 없다는 것을. 세월이 남긴 상처는 얼굴뿐 아니라 마음에도 깊이 새겨져 있었으니까. 그때 민호가 윤정에게 명함을 내밀었다. TS기업 부사장 윤민호. 윤정은 자신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다. 남편도 그때 그 일만 없었더라면 지금의 민호 씨처럼 잘 지내고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피어올랐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멀리서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 소리에 윤정의 생각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민호는 말을 돌려 담담하게 물었다. 혹시 자주 볼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뜻밖이었고 윤정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윤정은 대답하지 못한 채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잿빛 하늘 위로 햇살이 엷게 스며드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오래된 문이 살짝 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윤정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잔잔하지 않았다. 그날 복도에서 마주쳤던 민호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흔적이 남아있는 얼굴이었다. 윤정은 스스로를 다그쳤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냥 오래된 동창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은 뜻대로 따라주지 않았다. 텅 빈 집 안에서 혼자 밥을 먹고 조용한 거실에 앉아있을 때면 더욱 그날의 대화가 떠올랐다. 며칠 후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시간 괜찮으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윤정은 핸드폰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네라고 답장을 보냈다. 심장이 괜히 두근거렸고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시 확인하는 자신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날 카페에서 다시 마주한 민호는 한층 편안해 보였다. 검은 외투 안에 깔끔한 셔츠, 예전과 달리 무게감 있는 분위기가 풍겼다.
윤정은 자리에 앉자마자 말문을 열었다. 정말 오래됐네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민호는 잔잔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세상이 참 좁죠. 그는 그녀의 손에 놓인 커피잔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진지하게 물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윤정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남편이 사업 실패 후 고생하다 세상을 떠나니 그 이후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버텨온 세월. 그 기억들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낯선 이 앞에서 쉽게 꺼낼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그저 짧게 답했다.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조금 여유도 생겼고요. 무엇이 다 지나간 것인지 윤정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만 보아도 민호는 왠지 알 것 같았다. 민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따뜻하게 말했다. 윤정 씨, 예전처럼 웃는 모습 다시 보고 싶네요. 그 말은 윤정의 마음을 살짝 흔들었다. 누군가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준 적이 마지막으로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시간은 금세 흘렀다. 대화는 과거의 소소한 추억부터 각자의 삶의 무게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윤정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오래도록 잊고 살았던 설렘 같은 감정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새삼스럽게 찾아온 인연이 달갑지만은 않았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런 마음 괜찮은 걸까? 민호와의 만남은 그 후로도 몇 번 이어졌다. 처음엔 단순히 동창으로서 오랜만에 나눈 안부의 연장이었지만 점점 대화의 결은 달라졌다. 윤정은 자신도 모르게 민호의 전화를 기다리게 되었고 메시지가 오면 괜히 웃음이 나왔다. 하루는 민호가 먼저 저녁을 제안했다. 좋아하는 음식 있으세요? 예전엔 분식집에서 떡볶이 많이 드셨던 것 같은데. 윤정은 그 말에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어떻게 그런 것까지 기억하세요?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따뜻한 눈빛을 보냈다. 그때 윤정 씨가 참 즐겁게 먹었거든요. 그날 저녁 오래된 추억이 불쑥불쑥 살아나며 둘은 웃음을 많이 나눴다. 윤정은 오랜만에 소녀처럼 들뜬 기분을 느꼈다. 한때는 자신이 다시 이렇게 웃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민호와 있으면 시간이 가볍게 흘러갔다. 집으로 돌아온 윤정은 잠들기 전 핸드폰을 오래 붙잡고 있었다. 그날 찍은 음식 사진, 민호와 나눈 대화의 흔적들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그리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이게 뭐라고 내가 왜 이러지? 하지만 부인할 수 없었다.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민호와 윤정의 만남은 점점 더 잦아졌다. 처음엔 주저하던 윤정도 이젠 자연스레 민호의 곁에 앉아 대화를 이어갔다. 그의 웃음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졌고 그의 배려 속에서 오랜만에 설레는 감정을 느꼈다. 둘은 서로의 손을 가볍게 포갠 채 오래도록 마음과 일상을 나누었다. 어느 늦은 저녁, 민호가 와인을 한 병 들고 윤정을 찾아왔다. 오늘은 그냥 좋은 사람과 한잔하고 싶어서요. 윤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에 마음이 풀려 집 안으로 들였다. 잔이 몇 차례 오가자 분위기는 조금 무거워졌다. 민호는 유난히 말이 적어졌고 창밖만 바라보았다. 윤정이 웃으며 물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윤정 씨, 사실 저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윤정은 뜻밖의 말에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 씨는 늘 남을 돕고 좋은 일만 하시는 분인데.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잔을 내려놓았다. 지금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지만 젊을 때는 제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못할 짓을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다. 윤정은 순간 가슴이 저릿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다. 누구나 실수는 하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 어떻게 사느냐예요. 민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그 실수가 너무 큰 죄라면요. 아직도 밤마다 꿈에 나올 만큼 후회되는 일이라면요. 윤정은 그저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살며시 올렸다. 그렇게 후회한다는 건 이미 민호 씨는 달라졌다는 증거예요. 민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이내 눈가가 붉어졌다. 그날 이후 윤정의 마음은 더 깊이 흔들렸다. 민호의 상처와 후회가 오히려 진심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고백이 언젠가 자신의 삶과 연결된 가장 큰 진실의 조각이라는 것을. 민호의 고백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차분하지만 은밀하게 깊어져 갔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다. 민호는 윤정을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초대했다. 조명이 은은하게 드리워진 창가 자리에서 와인잔이 반짝였다. 윤정은 괜히 가슴이 두근거려 시선을 접시에만 두었다.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그녀가 묻자 민호는 미소만 지었다. 식사가 끝나고 민호는 잠시 말을 고르듯 침묵했다. 윤정은 그의 표정에서 평소와 다른 긴장감을 읽어냈다. 마침내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상자를 꺼냈다. 윤정 씨. 낮고 진지한 목소리가 윤정의 마음을 두드렸다. 내가 너무 늦게 나타난 건 알지만 이제라도 제 곁에 있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는 서툴지만 단호한 손길로 반지를 내밀었다. 윤정은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조여왔다. 행복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민호의 눈빛은 진심 그 자체였고 그 눈 속에 담긴 간절함이 그녀를 흔들었다. 윤정은 손으로 입술을 가린 채 눈가가 젖어들었다.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떨림이 곧 대답이 될 것 같았다. 민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남은 생을 윤정 씨 곁에서 보내고 싶습니다. 그 순간 윤정의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렸다. 남편과의 지난 세월, 혼자가 된 뒤의 고된 삶, 그리고 이제야 찾아온 여유와 공허함. 그 모든 기억들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다. 민호의 손 위에 올려진 반지가 반짝였다. 그 빛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듯했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윤정은 떨리는 숨을 고르며 속으로 되뇌었다. 정말 이 길을 가도 괜찮을까? 윤정은 민호의 프로포즈를 받고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다. 행복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기묘한 감정 속에서 윤정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장롱의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남편의 유품들이 차곡차곡 정리된 채 남아 있었다. 세월의 냄새가 배어있는 서류 봉투, 바랜 사진첩, 닳아버린 수첩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힘들 때마다, 고민이 있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꺼내어 보았던 그것들이었지만 이제는 찾지 않은 지도 꽤 오래되었다. 왜 하필 지금 이것이 보고 싶어졌는지 윤정 자신도 이해하기 힘들었다. 남편 태수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태수와의 시간을 정리하고 싶었던 것이었을까? 손끝이 닿는 순간 윤정의 심장이 미묘하게 떨렸다. 윤정은 태수의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사진을 넘길 때마다 태수와의 추억이 하나둘 정리되어 가는 듯 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일기장을 손에 든 윤정은 그 속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빌어먹을 태성놈들 윤민호, 김도현, 박창수. 날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놈들. 순간 윤정의 손이 굳어졌다. 윤민호. 그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처음엔 단순히 동명이인일 거라 생각했다. 며칠 전 민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제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못할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정의 머릿속에 스치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었다. 태성. TS산업. 민호가 지금 몸담고 있는 TS산업이 남편의 일기에 적힌 파국의 이름 태성이었다. 윤정은 숨이 막혀 책장을 덮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설마 그 민호가 이제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남편을 파멸로 몰아넣은 그 이름, 그 회사. 그리고 지금 자신 앞에서 새로운 미래를 약속한 남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윤정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윤정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의 일기에 적힌 빌어먹을 태성놈들이라는 글귀와 며칠 전 들은 민호의 후에 섞인 고백이 겹쳐졌다. 혹시나 하는 생각과 설마 하는 부정이 싸우며 윤정의 가슴을 짓눌렀다. 아침이 밝아도 윤정의 얼굴은 창백했다. 몇 번이고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짧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뵙고 싶습니다. 민호는 흔쾌히 응답했다. 물론이죠. 언제든 말씀만 하세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이 놓였지만 윤정은 손도 대지 못했다. 가벼운 대화 몇 마디가 오갔지만 윤정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결국 윤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호 씨, 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민호는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말씀이든 해보세요. 윤정은 손가락을 꼬며 숨을 몰아쉬었다. 혹시 임태수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웃음기가 사라지고 미묘하게 얼어붙은 표정이 그의 눈가에 드리워졌다. 그 짧은 침묵이 윤정에게는 한 세월처럼 길게 느껴졌다. 태수. 민호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 이름을 윤정 씨가 입에 올릴 줄은 몰랐습니다. 윤정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확신으로 바뀌어가는 두려움이 그녀의 목소리를 떨리게 했다. 그분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민호는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마치 힘이 빠진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군요. 세상 참 좁네요. 윤정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호 씨, 남편의 사업에 관련이 있으셨어요? 민호는 눈을 감았다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죠. 태수 씨도 그중 한 분이었습니다. 윤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토록 믿고 싶지 않았던 사실이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민호는 차마 그녀의 눈을 마주보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윤정은 손을 떨며 와인잔을 들어올렸지만 곧 내려놓았다. 쓰디 쓴 진실이 이미 그녀의 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온 윤정은 불 꺼진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밤비가 내리고 있었고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민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사라지고 남편의 일기 속 빌어먹을 태성놈들이라는 글귀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남편이 얼마나 분노했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다시 한번 사무쳤다. 그 시절 남편은 실패자의 얼굴로 집안에 앉아 있었고 윤정은 그 옆에서 악착같이 일을 나갔다. 밤마다 돈 계산을 하며 한숨 쉬던 남편의 등을 윤정은 떠올렸다. 내가 그걸 다 잊고 있었구나. 아니, 잊으려 했던 거겠지. 윤정은 눈가를 적시며 스스로를 자책했다. 민호와 함께 있을 때 느꼈던 따뜻한 설렘이 이제는 더 큰 죄책감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또 다른 마음이 그녀를 붙잡았다. 민호가 보여준 진심 어린 후회, 지금껏 베풀어온 선한 행위들이 떠올랐다. 정말로 그는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 사람도 상처받았을지 몰라. 아니, 그보다 더 무거운 죄책감을 짊어지고 있었겠지. 윤정은 혼란스러웠다. 한쪽에서는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생각하며 민호 씨를 미워해야 한다고 외쳤다. 다른 한쪽에서는 민호 씨와의 나날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흔들었다. 웃고 대화하고 위로받던 순간들조차 모두 지워야 하는 걸까. 밤새 잠들지 못한 윤정은 아이들 방 앞을 서성였다. 이제는 다 자라 집을 떠난 자식들이지만 이 집의 벽에는 여전히 그들의 웃음소리가 남아 있었다. 그 웃음은 윤정이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내며 지켜낸 것이었다. 그리고 그 웃음 뒤에는 태수의 고통스러운 희생이 있었다. 윤정은 부엌 의자에 앉아 손등으로 얼굴을 가렸다. 마치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강을 건너야 하지만 다리가 없는 것 같았다. 민호 씨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럴 자격이 있을까? 아니면 내 마음이 흔들린 순간부터 이미 잘못된 걸까? 새벽녘 윤정은 창밖으로 서서히 개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사이로 붉은 빛이 스며들며 또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 빛은 어쩐지 잔인하게 느껴졌다. 민호의 눈물 어린 사죄와 남편의 고통스러운 그림자가 서로 뒤섞여 윤정의 가슴을 옥죄었다. 그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했다. 민호를 향한 마음과 남편의 억울한 죽음 사이에서 흔들리는 자신이 너무나 괴로웠다. 그리고 알았다. 곧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리라는 것을. 며칠 후 윤정은 마음을 다잡은 채 카페로 향했다. 그리고 카페 안에 있던 민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따뜻했던 미소, 설레었던 시간들, 그리고 일기장에서 발견한 진실. 그 모든 것이 얽혀 묘한 쓴맛을 남겼다. 민호는 그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깊게 숙였다. 말로 하지 않아도 그의 표정은 죄책감과 후회로 얼룩져 있었다. 윤정은 아무 말 없이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민호는 두 손으로 두툼한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수표가 여러 장 들어있었다. 태수가 남긴 빚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이건 그때 제가 빼앗은 것들에 대한 작은 보상입니다. 너무 늦었지만 갚고 싶습니다. 윤정은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스쳐갔다. 남편이 병상에 누워있으면서도 끝내 자존심을 잃지 않던 모습. 자식들을 위해서 끝까지 의연하려 했던 태도의 무게. 그런 남편의 그림자를 떠올리자
눈앞의 돈은 도리어 더 참기 힘든 모욕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봉투를 밀어내며 차분히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이 돈으로는 지난 세월의 고통을 되돌릴 수도 없고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할 수도 없었다. 무엇보다 이 순간 돈을 받는다면 자신이 지켜온 삶과 아이들이 함께 흘린 눈물이 가볍게 느껴질 것 같았다. 윤정은 눈을 감았다 뜨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지막으로 민호 씨의 눈을 바라봤다. 거기엔 절망과 간절함, 그리고 받아들여야 하는 체념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하지만 윤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결심은 끝났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가방을 어깨에 걸고 짧게 인사를 남겼다. 말은 적었지만 그 한마디에 지난 시간의 모든 감정이 응축돼 있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윤정의 뒷모습이 문을 열고 사라질 때까지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밖으로 나서는 순간 겨울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지만 윤정의 발걸음은 의외로 가벼웠다. 마음속에 아직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를 껴안은 채로 살아갈 힘도 동시에 느껴졌다. 노을이 지는 거리를 걸어가며 윤정은 생각했다. 이제는 과거의 굴레를 끊고 아이들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야 한다고.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남편 태수가 지켜주고자 했던 평범한 일상을 지켜내리라 다짐했다. 몇 달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거리의 나무들은 새잎을 틔우기 시작했다. 윤정은 작은 카페 창가에 앉아 손주와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졌다. 창밖을 바라보며 윤정은 문득 떠올렸다. 남편이 남긴 일기 속 글자들, 병상에서 지었던 미소, 그리고 끝내놓지 않았던 가족에 대한 사랑. 그 모든 기억이 여전히 가슴을 저리게 했지만 이제는 아픔만이 아니라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앞으로도 잘 살아갈게.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얼굴을 감싸 안았다. 윤정은 눈을 감고 따뜻한 빛을 느끼며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